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여러분 이제 한 학기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중간고사가 사실은 좀 더 일찍 봤으면 기말고사 때 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말고사가 불과 몇 주가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들 채점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답이 너무 오답이 아닌 경우는 최대한 점수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 저를 믿어 보시고요. 우선은 이번 주부터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뇌신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내실, 이 부분이 남았어요. 또 하나가 자율신경계가 남았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빨리 지나갈 거고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뇌신경은 여러분 기능도 너무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도 좀 있어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진도가 계속 꾸준하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영상 한 번을 더 들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영상은 기말고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저희가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공부한 내용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뇌신경인데요. 제가 뇌신경에 이제 파일을 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뇌신경은 무엇일까? 우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척수 부분으로 내려가기 전 구조가 뭐예요? 뇌줄기죠. 이 뇌줄기에서 나오는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하고 이 뇌신경은 12개의 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뇌신경은요 각각의 기능이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뇌신경은 여러분들 12쌍이라고 이미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뇌신경은 기능에 따라 가지고 운동신경, 감각, 혼합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 운동성 신경, 그 다음에 감각성 신경, 그 다음에 혼합성 신경. 이거는 운동성의 기능도 있고 감각성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운동성 같은 경우는 뇌돌림, 그 다음에 도루래, 갓돌림, 척수더부신경, 그 다음에 혐의신경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뇌신경 번호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성 뇌신경은요. 후각, 시각, 속기신경이 있고요. 이것도 이미 이렇게 번호가 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혼합성은 그것을 제외한 3차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운동성이라는 것은 수의적 움직임이든 불수의적 움직임이든 이런 것들 즉 운동과 관련된 근육을 지배하는 곳. 그 다음에 감각은요. 몸에서 들어오건 아니면 내장기관에서 들어오건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의적이라는 것은 몸에서 들어오는 거고 불수의적인 것은 내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의 감각, 즉 온도,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뭐예요? 고유수용성 감각 같은 이런 감각들이 들어오는 거. 그럼 이 혼합은 무엇이냐? 이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즉 운동성 지배하는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가지도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능별 말초신경을 구분을 좀 줬어요. 어떻게 구분을 줬냐면 운동성은 몸 운동신경과 내장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감각신경도 몸과 내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몸 운동 신경은 뼈대근, 우리가 뼈대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근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 수의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 즉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지배하는 몸 운동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장 운동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수의적 운동, 뭐가 있어요? 평활근, 그죠? 그 다음에 심근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내장에 있는 내장근, 이게 평활근이죠. 심장에 있는 걸 우리가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들은 뭐냐면 불수의적, 즉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키기 작용 같은 근육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감각 같은 경우는 몸 감각은 피부하고 근육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될 거고요. 내장 운동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특수 감각, 내장, 호흡기계, 순환기계 오는 감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능별로도 나누어 보면 일반 감각 운동이 있고요. 특수 몸 감각이 있고 내장, 일반 내장, 그 다음에 특수 내장, 그 다음에 일반 몸 운동, 그 다음에 일반 내장 운동, 특수 내장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감각이 있고 운동이 있어요. 그쵸? 감각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운동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너럴 소마틱 에퍼런스 해가지고 일반 몸 감각신경에서 GSA 이렇게 구분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GVE와 관련이 된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반 내장 운동 신경이 되겠죠. General Vascular Efferenc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분을 졌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일반 몸 감각 운동 몸 감각 신경 같은 경우는요. 피부와 근육 뼈대개에서 오는 거고 5번, 9번, 10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 몸 감각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각각, 청각, 균형 감각이죠. 그러면은 시각은 2번이고요. 그쵸? 청각과 균형 감각은요. 여기 8번에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내장 감각은요. 통증 내장 기관 감각이고요.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 특수 내장 감각 같은 경우는 맛과 냄새, 즉 화학 수용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1번 후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몸 운동신경은 뼈대근에서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근육을 지배를 하는 건데 4번, 5번, 6번, 7번, 12번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근, 심장근, 샘 같은 경우는 일반 내장 운동 신경인데요. 3번, 7번, 9번, 10번. 특수 내장 운동 신경 같은 경우는 삼킨 근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7번, 9번, 10번, 11번이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죠. 이러한 내신경은요. 척수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적혀 있죠. 내신경은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엉치신경도 같이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교감신경과 관련된 내신경은요. 눈돌림 3번, 얼굴신경 7번, 혀인두신경 9번, 미주신경 10번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런 내신경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눈돌림 신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운동, 눈동자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부교감 신경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거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눈돌림, 얼굴, 혀인두, 미주신경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능, 특별한 기능과 관련된 신경은 눈동자 운동과 관련된 것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눈의 움직임은 눈동자로 움직이는데 눈돌림 신경과 도르래 신경, 갓돌림 신경이 관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신경의 주요 기능은요, 여러분 앞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뇌신경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뇌신경이 시각도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맛을 느끼는 것도 있죠. 냄새를 맡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청각도 있죠. 그냥 평양 감각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내장기 쪽으로 호흡과 관련된 심장과 관련된 부분도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내장기 쪽에 있는 장기와 관련된 부분도 관여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 감각을 포함하여서 내장 기관에 있는 흐름도, 그 다음에 얼굴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이 뇌기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뇌기능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뇌신경의 주요 기능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맛, 냄새, 시각, 청각, 균형, 내장기관 감각 등과 같은 특수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 얼굴이에요. 여러분 뇌신경은요. 이 얼굴과 관련된 주위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뇌신경이 뇌줄기에서 유래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숨뇌 기억나시죠? 숨뇌는 생명 유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장기관 움직임을 담당을 해요. 왜냐하면 이 뇌신경은 척수신경하고 다르게 뇌줄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신경은 여러분 나오는 부위가 척수처럼 각 분절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대뇌 영역에서 좀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뇌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리뇌에서 나오기도 하고 숨뇌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역을 우리가 구분을 져서 제가 화면에 정리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 그림 많이 알겠죠. 그러면 어느 부위와 쪽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 뇌신경이 나오고 있는지 보시면 이 대뇌 영역 부근에서 나오는 것은 이 뇌줄기 중간뇌 윗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후각신경과 시각신경이 그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에서 나오는 것은 눈돌림과 도르래, 그 다음에 다리뇌에서 나오는 것은 삼자신경과 갓돌림, 얼굴, 숨뇌에서 나오는 것은 속기, 혀인두, 미주, 현미신경이 이렇게 숨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일부 척수더부신경이 나온다는 거. 그러나 이 척수더부신경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책마다 이제 일부는 척수더부신경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뇌줄기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뇌신경을 표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임상에서는 여러분 이 구조의 뇌신경의 구조는 무엇과 많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시게 되냐면 얼굴신경과 관련해서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벨시팔시라고 하는 안면마비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접할 때 뇌신경의 7번 얼굴 성장이 문제가 있고 얼굴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방문하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7번 신경의 성질이나 성향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치료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또 하나가
눈과 관련된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나가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손상이 되면 어디가 손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과 균형 감각, 우리가 안뜰핵, 안뜰기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뇌줄기상에서 여러분들 신경을 이제 우리가 찾는 그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신경을 찾아서 기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망울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후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각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은 눈돌림 신경. 바깥쪽에 있는 것은 도르래 신경. 그 다음에 얼굴 중에서 특히 눈동자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안쪽에 뽀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갓돌림 신경. 자, 이것은 우리가 특수 기능 중에서 눈동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대내임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가실 수 있죠. 그 다음 빨간색 여기 가장 크게 나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차 신경. 우리가 3차 신경은 뭐라고 하냐면 혼합신경이에요. 운동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감각도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안쪽부터 다시 갈게요. 여기는 얼굴신경.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속기신경. 바깥쪽, 가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혀인두신경.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미주신경.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혀미신경.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척수더부 신경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하나하나 볼게요. 후각신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냄새를 전달하는 그런 신경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시상을 지나지 않는 지나지 않는 유일한 감각이었어요. 근데 아주 일부는 여기를 지나기는 또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지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각신경은 마찬가지로 시각을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눈돌림신경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한번 언급이 되었던 거죠. 눈동자 움직임을 조절하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눈동자 축소를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즉 눈동자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도르래 신경 같은 경우는요, 눈동자를 아래쪽과 가쪽으로 움직임을 주는 신경이고요. 3차 신경은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얼굴의 감각과 씹는 작용 근육을 조절해요. 그래서 혼합신경이에요. 갓돌림 신경은요, 눈동자를 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얼굴신경은 마찬가지로 혼합신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굴 표정근이에요. 그래서 얼굴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안면마비라고 하는데 그런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앞쪽 3분의 2 정도의 맛을 담당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부교감 신경으로서 침샘하고 눈물샘을 조절을 해요. 속기신경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뜰신경 뭐 이런 말 들으셨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안뜰기관 이렇게 돼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속기신경과 관련된 거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청각 정보고요. 안뜰기관은 머리 움직임을 전달. 그래서 우리가 균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귀 속에는 그래서 달팽이관하고 귀돌기관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혀인두신경 같은 경우는요, 입의 감각과 혀 뒤쪽, 앞쪽에 3분의 2는 얼굴신경에서 맛 감각을 담당했다면, 혀 뒤쪽 3분의 1은요, 혀인두신경에서 담당을 하고요, 삼키기 근육을 지배를 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침샘을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목, 가슴, 복부 장기를 지배를 하고 장기의 감각과 운동을 지배를 하게 돼요. 이게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초신경 기능별 분류를 해서 일반 몸 운동, 일반 몸 감각, 특수 몸 감각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셨죠.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도 하고 계셔야 되세요. 더부신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더부신경 혹은 척수 더부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더부신경은 이거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머리를 돌리고 어깨를 올리는 근육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현미신경 같은 경우는 혀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혀도 근육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후신경인데, 여러분들 후신경은 제가 누차 시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후신경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신경인데, 아주 일부는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후신경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시상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후신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화면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또한 이 내신경 중에 후신경은요, 여러분들 이게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 후각신경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후각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예요. 후각신경은요, 여러분 후각을 전달하는 구조물이라 그 안에 있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후각 정보는요, 일부는 시상을 통해서 간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둘레 옆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감각 정보다. 이거 누차 시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 후각신경은요, 특수 감각 신경에 속하고 냄새를 인지하는 기능하고 후각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냄새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후각 망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브레인스템에서 그 위에 중간에 위로 볼록 튀어나가지고 볼록 이제 망울 하나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했죠.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이 코 밑에, 눈 바로 밑에 여기 뼈 밑에 이렇게 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점막을 통해서 여기서 신경이 이제 수용기가 감지를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경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도표화 시킨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망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후각 망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후각 망울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노란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후각신경이에요. 그러면 후각신경은 냄새가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후각 상피 세포를 통해 가지고요. 즉 여기에 후각 상피 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수용기가 되겠죠. 후각 수용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냄새를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이 축삭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후각신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후각을 전달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 점막이 있는데 이 코 점막 밑에로 그 다음에 후각 상피세포가 있고 그 가운데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후각 수용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냄새를 받으면 후각신경과 연접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후각신경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후각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시상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볼게요. 여기서 후각에서 정보를 이렇게 따다닥 받아오면 여기 부위가 어디냐면 시상하부예요, 여러분. 시상하부와 어디로 또 다시 얘가 가냐면 이 부분은 관자엽에 있는 후각 겉질이고요. 이것은 냄새를 인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 해마로 가요. 즉, 이 냄새를 맡고요. 그거와 관련된 기억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후각이 나올 때 이렇게 세 개의 분지로 구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냄새를 인지를 했던 곳에서 다시 해마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편도체로 가서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향기를 맡으면 어머 이거 어디서 맡았던 건데 너무 좋다 아니면 좀 약간 나쁜 냄새를 맡으면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를 맡으면 우리 정서적으로 그거에 반응하는 즉 여기서는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물체, 즉 뇌줄기에 있는 그물체로 가서 다른 부분과 연관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후각신경은 여러분 단순하게 냄새만 맡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어떤 기능도 있냐면 냄새를 맡으면서 추억도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몸의 액션이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림비 시스템에 둘레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후각신경이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뇌신경에서 들어올 때 우선은 세 갈래로 나누어질 건데요, 여러분. 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는 원래 일자 후각신경으로 들어가요. 후각신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두 갈래가 하나는 반대편으로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둘레계에 영향을 미치어서 추억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갈래가 나누어지기 전에 손상을 받으면 후각 손상을 받고 그 이후에 나타나면 후각 손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 갈래로 나가는 것이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후각 삼각인데요. 이 후각 삼각 기준으로 전후가 나누어져 있고 다시 설명드리면 전후로 손상을 받으면 후각의 상실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후각 삼각을 밑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후각 손실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